7. 공정 밸리데이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내용은 모든 완제 의약품의 제조에 적용이 됩니다. 신규 공정에 대한 최초 밸리데이션이나 공정 변경 또는 제조소 이전에 따른 밸리데이션 및 지속적 공정 검증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그 공정을 전통적 접근법으로 개발했던지 연속적 공정검증 접근법으로 개발했던지에 상관이 없이 제품 출하 이전에 공정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여 의도한 제품을 일관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하도록 합니다. 회고적 밸리데이션은 예전엔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제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은 시판용 제품의 모든 함량과 모든 제조소에 대해 실시합니다. 그런데 신규 제품에 대해서도 브라켓팅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개발 단계에서 공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쌓여 있고 지속적 공정 검증을 한다면 신규 제품에 대해서도 브라켓팅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브라켓팅을 적용하여 공정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품에 대한 지식과 이전에 실시된 밸리데이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함량과 함께 다른 조성물의 비율이 동일하게 증감하는 경우, 또 그다음에 이제 동시적 밸리데이션 보시면 일반적으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2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 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인 경우, 그리고 희귀 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연간 생산하는 제조 단위가 1개 이하 의약품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제조소 이전으로 인하여 이미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다만 무균족 조작이 필요한 제재 및 생물학적 제재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등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하게 될 때는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에 실시의 타당성을 문서로 작성하고 회사 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품관이 승인하겠죠. 이때 해당 제조 단위는 GMP, 시험 항목 등 모든 것이 만족돼야 됩니다. GMP도 만족돼야 되고 모든 시험 항목의 그 기준들이 다 만족되어야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을 보시면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은 일상적인 조건에서 다수의 완제품을 만들고 그것들이 적합하고 재현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제조 단위의 수는 품질 위험 관리를 통하여 정하며 최소 연속 3로트이어야 합니다. 제조 단위 수를 다르게 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중요 공정 변수, 중요 품질 속성과 그 허용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도출하는데 QBD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 밸리데이션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관련 표준 제조 기록서 정보, 또 임무와 책임, 중요 품질 속성의 요약, 중요 공정 변수 및 관련 기준의 요약,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동안 조사 또는 점검할 다른 비중요 속성 및 변수와 그 포함 이유의 요약, 측정, 점검, 기록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사용할 설비 및 시설 목록과 그 교정 상태, 시험 방법 및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목록, 제한된 공정중 관리와 그 허용 기준 및 각 공정중 관리 항목의 선정 이유, 추가 시험 항목 및 그 허용 기준,
그다음에 검체 채취 계획 및 그 근거, 결과의 기록 및 평가 방법,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 단위의 출하 및 승인 절차 등을 공정 밸리데이션 계획서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품이 QBD를 이용해 개발되었다면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 대신에 연속적 공정 검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속적 공정 검증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AT이라고 하는 장비를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적 공정 검증은 관리 전략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 분석 기술과 다별량 통계적 공정 관리를 사용하는데 합니다. 이때 연속적 공정 검증을 하기 위해 사용된 제조 단위의 수는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정 밸리데이션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AT를 사용하는 것이 연속적 공정 검증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전통적 공정 검증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과 연속적 공정 검증을 합해서 그러니까 각각을 일부씩 포함시켜서 실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기 동안의 지속적 공정검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 연속적 공정검증,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을 하든가 아니면 연속적 공정 검증을 하든가 아니면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이용해서 공정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의약품이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전주기 동안의 지속적 공정 검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품의 전주기 동안 관리 상태가 유지되는지 보증하기 위해 제품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적 공정검증의 범위와 빈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 공정검증을 할 때 공정 능력과 변동성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하고 관리 상태를 보증하기 위해서 통계 도구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8. 운송검증. 운송검증은 완제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포장전 반제품 및 검체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이것들이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아니면 승인된 표시재료, 아니면 제품 표준서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또는 제조업자가 타당성을 입증한 조건에 따라 운송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송 검증을 할 때 운송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계절적 또는 기타 변동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 지연, 모니터링 장치 이상, 액화 질소 충전 등 운송 과정 중의 변수의 영향을 고려해서 위험 평가를 통해 운송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기 어렵다면 제품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중요 환경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9. 포장 공정 밸리데이션. 1차 포장 공정 변수의 변동은 포장의 완전성과 약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장 설비가 적합해야 합니다. 1차 포장에 사용하는 설비는 온도, 기계 속도, 밀봉 압력과 같은 중요 공정 변수에 대해 상한 그리고 하한의 운전 범위에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0. 지원 설비의 적격성 평가. 증기, 제조 용수, 공기, 기타 가스 등의 품질을 위해 제5호에서 설명한 대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계절적 변동과 사용 목적을 반영해서 적격성 평가 기간과 범위를 정한 후에 실시합니다. 특히 제품에 직접 접촉하는 공기조화 장치 같은 것은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적격성 평가, 밸리데이션 또는 세척에 사용되는 시험 방법에 대해 검출 한계 또는 정량 한계를 포함하여 밸리데이션을 해야 합니다. 미생물 시험에서는 제품이 또는 소독제가 미생물의 리커버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2. 세척 밸리데이션. 제품과 접촉하는 모든 설비에 대한 세척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면 모의 물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사한 유형의 장비에 대해서는 그룹화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청결도에 대해 유관 검사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합한 반려물 결과를 얻기 위해 세척과 시험을 반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한 후에 입증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 세척의 경우 설비의 작동 범위를 고려하여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세척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자, 헹굼 횟수 등과 같은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평가를 수행하고 최악의 조건으로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합니다. 제품 잔류물의 전이 한계는 독성 평가에 기반하여 설정을 합니다. 특성 잔류물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을 경우 총유기탄소, TOC 및 전도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과 엔도톡신의 위험을 또 고려해야 합니다. 세척 절차에서는 세척 전 유지시간, 세척 후 유지시간 등을 정의해야 합니다. 캠페인 생산의 경우 최대 캠페인 생산 기간을 근거로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합니다. 최악 조건의 선정 기준은 용해도, 세척 난이도, 독성, 여과 등을 포함합니다. 세척 밸리데이션 계획서에는 검체 채취 위치와 위치 선정 이유를 명시하고 허용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생산 설비에 따라 수화법, 린스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검체 채취 도구와 방법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세척 절차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적절한 횟수만큼 수행되어야 하고 세척 방법이 밸리데이션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3. 변경 관리. 공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관리를 실시하며 이때 품질 위험 평가를 사용합니다. 변경은 내부 승인되어야 합니다. 변경을 이행한 후에 변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3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고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